삶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누구든 좀 성공이라고 하죠. 성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부터 하는 게 또 엄청 중요할 텐데 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빨리 준비를 해서 빨리 나아가야 한다. 워낙에 빨리빨리 문화가 많이 작용을 하니까. 그쵸.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친구들의 약간 급한 마음과 빨리 자리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안정적인 생각이 오히려 본질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가를 해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룰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점점 이제 줄어들죠. 이제 할 수 있는 폭이. 타협이 돼요. 타협. 네, 골라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걸 좋아하는 게 맞는 걸까? 아, 돈이랑 시간이 없으니까 아, 내가 얘를 좋아하나? 마음을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기 시작해. 둘, 셋. 안녕하시렵니까? 안녕하시렵니까로 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하성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팟캐스트인데 일단 저희가 주제를 좀 여러 개 생각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여기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뽑아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첫 회라서 네.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좀 부담 없게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좀 크고 작은 주제들을 각자 정해왔습니다. 저기 1화 그 주제 그건 없죠? 없어요. 네. 좀 적어드릴까요? 아니, 저희가 좀 적어 이렇게 혹시 몰라서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뭐 촬영 전에 말 하나도 없더니 갑자기 없냐고 물어보는. 이 팟캐스트도 사실 좀 약간 급조된 느낌이 있어서 급하게 좀 정하고 찍는 느낌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애드리브라는 점 받아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또 팟캐스트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뽑을까요? 그냥 네, 거두절미하고 뽑으시죠. 그냥 먼저 하시죠. 제가요? 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노인 공경이 노인 관계. 저희가 적어온 거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나이도 잘 모르고 근데 누가 보고 있죠? 봐주실 거죠? 아니 뭐 1, 혹시나 2회라도 누가 저는 보면 이제 영어 모르겠습니다. 진짜 못 봤어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뭔가 보이는데 그거를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자, 보겠습니다. 주시죠. 아 야무지게 걸렸어요. 사실 이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예전부터 한번. 서로의 첫인상, 현인상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네 첫인상, 현인상인데 먼저 제 누나라고 하는 게 편하세요? 선배님이라고 하면 편하세요? 저는 네. 편하신 대로 하되 네. 너무 예의 없는 걸 싫어한다는 편하신 대로 하시고. 일단 선배님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이 저 봤을 때 첫인상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저요? 네. 네, 일단은 좀 성문 씨가 네. 제 학교 후배입니다. 네, 학교 후배고 좀 여러분들이 저희 관계성을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약간의 설명을 곁들이자면 학교 후배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만났었고 과는 또 달라요. 딱 학교만 후배입니다. 학교만. 그 이상 이렇게 그 이상까지 막 서로 이렇게 유대감이 깊은 사이는 아니고 그냥 학교 후배. 네. 인데 성문이를 처음 본 첫인상은 이제 저기 나이 얘기해도 되나요? 2학번이거든요. 제가 20학번인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후배니까 또 코로나 끝나고 처음 학교 가서 만난 여러 후배들 중에서 이제 그때 성문이가 새내기였어요. 2022년이니까. 아, 그쵸. 네, 네. 새내기 때 처음 봤죠. 이렇게 얼라일 때 이런 말 들어가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얼라일 때 처음 봤는데 일단은 되게 열정이 많은 친구였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제가 학생회 관련해서 제의를 하려고 만났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막 서로가 막 처음부터 막 잘 알 정도로 그쵸. 그렇게까지 막 환경이 없었는데 각자 과 학생회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좀 제의를 하려고 그때 처음으로 봤던 것 같은데 좀 똘똘한 애가 있다 해가지고 소개를 받듯이 받았는데 그때 첫인상은 고집 셀 것 같은데 얘 고집 좀 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얘가 좀 그래도 야망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어느 부분 자리에 욕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제의를 좀 긍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깠어요 절. 진짜 대박이죠? 저를 까가지고 네, 이거는 네. 여러모로 새내기가 첫인상에 소신이 있다. 근데 너 얼마나 가나 보자. 겸사겸사. 제 첫인상은 좀 그렇습니다. 좀 소신 있고 까탈스럽다고 일단 생각을 했어요. 왜냐
새내기 때 애가 막 무슨 내년에 뭘 하고 내후년에 뭘 하고까지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놀면 놀았지. 그래가지고 뭔가 좀 나이보다는 좀 어느 부분, 성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선 거기선 되게 싸가지 되게 까탈스러웠다. 되게 뭔가 이제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서 맞춰나가기 좀 어렵겠다라고 느꼈죠. 맞아요. 이게 그때 제가 새내기였나요? 2학번 그때 제가 1학년 때 2022년이니까요. 그때가. 그러네. 당신이 학생의 차장이었으니까. 그러네요. 맞아요. 완전. 그러니까 1학년한테 저는 부장이었거든요. 이렇게 얼라가 지금 저를 깐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깐다고 표현하다기보다는 그때 얘기를 좀 오해를 좀 풀어주시죠.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새내기 그러니까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년 내후년 계획이 어느 정도 좀 있었어요. 내가 맞아요. 이런 자리를 한번 좀 해보겠다,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그게 있었는데 사실 그 선배님의 제안이 그 제가 생각한 그 단계를 차례대로 밟는 순서가 아니었어요. 좀 그러니까 이제 지름길이었나요? 네, 약간 지름길이었어요. 근데 제가 1학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썩 인간관계를 그렇게 많이 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느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전 딴 거 할 겁니다. 진짜요? 뭐 어떤 거 하시겠다. 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단단하게 성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제 돌려 거절을 했는데 사실 그때 날이 좀 많이 서 계셔서 좀 약간 그때 저 진짜 벼랑 끝이었어요. 좀 왜곡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왜곡이 된 것 같고. 저의 신경 탓이다. 일단은 제가 좀 제의를 했어요. 같이 선거를 나가보자. 어떻게 또 딥하게 얘기가 들어가면 그건데 안 나가겠다 했어요, 저랑. 저는 이제 제가 선배니까 어느 정도 리드를 하고 이 친구 괜찮으면 좀 같이 좀 으쌰으쌰를 해보자 이 느낌이었는데 얘 또 다른 부품 꿈이 있으시다고 약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애들로 거절을 했지만 솔직히 새내기 입장에서 보니까 3학년 누나가 너 나랑 나갈래? 근데 거절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였어도 제가 될까요? 하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진짜 처음부터 안 하고 싶다고 하는 애를 붙잡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어쩌다가 이제 운이 이제 또 좋아서 그 내년에 만났습니다. 각자 자리 하나씩 꿰차고 만나서 제가 첫 마디로 봤니? 네가 깐나 봤니? 어쨌든 그렇게 좀 합을 맞췄던 경험이 있었죠. 네, 저도 첫인상이 사실 그 선거 때 제안해 주실 때긴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정확하게 저는 장소와 이미지가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이게 뭐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배님이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요? 안경을 쓰고 계셨고 그리고 뭐 많이 꾸미지 않는 듯한 느낌의 그러니까 많이 좀 초췌해 계셨어. 왜냐면 많이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네. 그때 좀 저도 알고 바쁜 시기긴 해요. 뭐 이리저리 그쵸? 뭐 돌아다니고 알아보고 선거철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계단에서 한번 만났다고 우리가? 네, 만났어요. 언제요? 그러니까 그 얘기 그리고 계단에서 만났어요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계단에서 만나자 한 게 아니라 그 소개로 이제 만났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저희가 그 회의실에서 만난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어쨌든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첫인상은 그 계단에서가 먼저예요 사실. 그것도 기억나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계단에서 그건 거절당하고 나선가? 아니 거절을 하고 나선가? 사람의 아픈 곳을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조금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 무서웠다고요? 네, 왜냐면은- 생 처음 듣는 소린데. 말투가 제가 본 여성분들 중에 제일 셌어요. 그러니까 제일 소신 있고 오해입니다. 전 정말 연약한 사람으로서. 네, 일단 첫인상이라 하니까 네, 제일 소신이 있고 강한 뭔가가 있었죠. 네 그렇죠. 말투도 되게 딱딱 뭔가 말을 맞아요. 되게 잘한다. 준비 다 된 상태로 가긴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거절을 해야 되니까 거절을 한 건데 당신이 고민하는 척 했잖아요. 고민을 했죠 실제로. 왜냐면은 그 강단 그 말투와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할까 싶기도 했는데 단단한 성장을 위해서 거절했습니다. 이거 근데 사실 이거 비하인드인데 거절하고 나서 혼자서 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진짜요? 뭘요? 이렇게 소신 있게 거절한 나 좀 멋있는데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전형적인 그냥 허세죠. 겉멋. 예. 아, 나 거절? 아, 나 부장 누나 거절? 이거 뭐 결국에는 그 거절이 이제 서로 잘 되는 방향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리매치를 하게 됐죠. 네. 네. 아니, 그래서 첫인상은 사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네. 서로 약간 좀 원하는 게 강렬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하고 싶었던 게 있고 저는 저대로 간절한 게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목적이 좀 뚜렷한 첫 만남이긴 했죠. 그쵸, 맞죠. 네. 왜냐면 인위적인 게 좀 있고 제가 좀 물어봤어요. 좀 괜찮은 애 있냐 했더니 추천을 해준 게 안타깝게도 성문이 안타깝게도요. 어쩌다 보니 성문이었는데 이제 좀 각자 원하는 좀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달라서 그리고 그 내년에는 잘 제가 복수를 했습니다. 왜냐면 자리로 보면 제가 좀 더 높았기 때문에 이제 성문이랑 좀 잘 합을 맞췄죠. 그렇죠. 뭐 복수라고 해. 이제 첫인상은 되게 까탈스러웠다. 실제로도. 네. 되게 말하는 거 보세요. 겉멋, 허세. 아, 나 좀 멋있다. 혼자 생각한 게 이거래. 그러니까 말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멋있으니까 이 말을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말을 하고 나서 불현듯. 이제 아, 그래도 스치듯이. 그쵸. 그 나이에 거절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거절할 용기가 진짜 찐 용기입니다, 여러분. 거절의 기술 뭐 이런 거 책을 좀 읽었던 적이 있어서. 기술까지 배우고 저한테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첫인상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현인상. 현인상, 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또 되게 웃긴 게 되게 알게 된 지는 좀 됐어요. 한 3, 4년 차가 됐는데 생각보다 진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합을 맞춰본 게 거의 처음이에요. 아, 저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 처음이지. 왜냐면 이제 각자의 또 단체나 모임에서 좀 있다가 또 한 배를 탄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으로 현 인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그렇게 뚜렷한 애는 아니거든요. 뭐야? 아, 난 당연히 칭찬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좋은 거죠. 왜냐면 첫인상이 까탈스러웠다는데 지금은 좀 더 많이 유순해진 부분이 있고 좀 깎여져서 이제 좀 아까 성문 씨가 말했던 좀 단단한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좀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 소신이랄까? 그러니까 그때 뭐 첫 거절 당할 당시 제가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당시는 좀 약간 나는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모양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집중을 한 느낌이 좀 있고 내면적으로는 그 외에는 뭐 태도는 비슷해요. 겉멋 사람이 뭐 서세. 빨리 변하면 안 됩니다. 사실 3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좀 그런 괜찮은데? 느낌이죠.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없어 뵈면 제가 왜 합니까? 이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이 팟캐스트는 저의 제안으로 좀 시작이 맞습니다. 됐어요. 이제 거의 쫄랐죠, 사실. 거의 그냥 없어요. 그 서론 이런 게 아예 없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좀 까탈스러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많이 유해졌다? 바뀌었죠. 네. 좀 뭔가 좀 그쵸. 수용하게 될 줄도 안 것 같고 무엇보다 좀 본인의 부족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상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는 완전 그냥 쌩 그냥 아니. 선배 뭔데요? 아니, 내가 언제 선거하자고 너 누군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좀 날카롭고 했으니까 그때 저도 어렸죠. 네. 그렇죠. 그때는 그때 제 나이가 지금 성문이 나이가 됐어요. 아, 진짜요? 제가 22, 23이었으니까 그때가. 그러네. 그렇네. 나이가 거의 이제 좀 생각보다. 그 당시에 제 나이가 이제 지금 얘 나이가 이제 거의 됐으니까 좀 지났으니까. 지금 본인 나이실 때 이제 20살 애한테 이제 21살, 20살 애한테 이제 제안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되네요. 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3년 만에 돌아온 복수. 네, 복수 성공. 성공이라뇨. 전 받아줬는데 전 안 깠어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느끼긴 했어요. 제가 약간 예전에는 많이 경계심이 좀 많았고 그리고 잘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나만의 것을 먼저 단단하게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단단히 여러분들 이거 진짜 굳건하게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이제 제 주관도 많이 찾게 되고 유해졌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뭐 일적으로 많이 만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배려심 이런 게 좀 본인이 생각할 때 배려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성문이가 생각보다 잘 맞춰줘요. 그러니까 딱 시작 지점 본인이 찍되 그 외의 것은 다 맞춰주겠다라는 게 좀 기본 베이스가 된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수용이 잘 된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고
현 인상 자체는 사실 저한테는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저보다 2살 어린 애한테 제가 뭐 이렇게 칭찬하려고 한 거 아닌가? 저한테 사실 동생으로 보이죠. 그냥 철없는 사람. 다만 이제 첫인상과 비교했을 때 많이 성장을 했구나 느낌이 좀 있죠. 저는 약간 좀 반대예요. 네? 아, 반대는 아니구나. 지금 제가 퇴화했다는 뭐 어떤 의미로다.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과거의 선배님은 조금 경계심이 많았다 라고 좀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거든요. 많이 좀 벽들을 많이 쌓아뒀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옛날에 학교 생활할 때 보지 못했던 그 선배님의 뭐 약간 그런 성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약간 카메라 돌아간다 지금. 약간 좀 순화해서 얘기하면 장난기가 좀 많은. 네. 근데 그런 모습을 저는 전혀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같이 뭐 일도 해본 적이 없기도 하고, 그쵸, 맞아요. 뭐 잠깐 보던 사이였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 앙심이 있었는지 계속 말투가 막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앙심이라뇨. 그때 약간 천년의 분노가 거기다 지금. 그런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요즘 밈 많이 하는 것도 좀 의외였어. 아 진짜요? 저는 완전 트렌드 세터예요. 저는 그런 거? 유행 못 따라가면 죽는단 말인데 진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게 생겨서, 그러니까 관상 자체가. 왜냐면 관상 여러분들 여기 진짜 억울한 게 관상을 너가 나한테 논할 수가 없다니까. 아, 그래요? 와 웃기네요. 관상 자체가 좀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결인 줄 알았는데 약간은 이제 생각보다 풀어져 있어요 제가. 네, 좀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볼 때도 하나씩은 좀 나사가 없는 느낌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인스타 밑에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그게 오히려 좀 인간적인 면을 좀 보여줘서 오히려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요소가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서로 좀 반전 매력이 있죠. 생각보다 엄청 보지식하고요. 저는 생각보다 좀 이런 선을 크게 안 두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선은 이제 딱 하나죠. 그냥 이제 진짜 선을 넘는다의 그 선인데 저는 뚜렷한 그걸 가지고 있기보다는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융화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좀 시끌벅적한 친구들을 만나면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정적인 애들을 만나면 저도 좀 정적으로 변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아마 성민 씨가 보기에는 저희가 만난 것 자체도 좀 인위적으로 그쵸. 어떻게 보면 자리한 거죠. 네. 자만추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딱 만나고 제안을 하고 저의 선거가 있고 이제 그 내년에 만났을 때도 각자 자리를 가지고 만난 사이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지금처럼 굴면은 그거는 안 되죠. 말했듯이 제가 선배인데 예, 그쵸. 자리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땐 좀 진짜 많이 절제하면서 살았어요. 많이 절제해가지고 예, 한 작년 기준으로 좀 많이 고삐를 풀지 않았나. 작년부터. 근데 하나만 알고 좀 모르시는 게 저 원래 이런 스타일이긴 해요. 저랑 같은 학생회에서 일을 했으면 저는 원래 좀 계속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편이에요. 좀 눈치채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멀리서 막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맞아요. 이렇게 떠들고 뭐 저희 이렇게 노실 애들이랑. 때 뭐 그런 거 보면은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데라는 생각을 이제 한 적은 있지만 뭐 이제 그렇죠. 저랑은 뭐 그런 적이 없으니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인상 이거 현인상은 사실 계속 얘기하면서 언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기도 하네요. 저희가 좀 서사가 좀 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이게 앙금인지 애정인지 뭔지 한번 계속 얘기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뽑을까 아니면은 뽑아보시죠. 근데 이게 좀 보시지 말고 안 보고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랜덤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된다고. 시청자 있나요? 자, 일단 우리 엄마 보기로 했으니까 일단 우리 엄마는 보고 있을 거예요. 자, 뽑으시죠. 네. 4개 준비했어요, 4개. 사실 자, 뽑아서 한번 읽어주시죠. 뭐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문장 하나. 일단 뭐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치관. 요거 진짜 중요하죠. 사실 좀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긴 한데 뭐 그런 게 없으면 좀 풀어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때요? 가치관이 좀 있나요? 요거 저는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첫인상 얘기를 할 때도 네. 얘기를 했지만 서로 좀 있어요. 뚜렷한 게 뭔가 원하는 네. 게. 그게 안 맞아서 좀 이제 다른 길을 갔지만 뚜렷한 무언가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이거 저 성민한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일지. 그래서 어떤 가치관일지. 일단 뭐 또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좀 아, 저요?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가치관이 그러니까 일단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예. 한국어 버전이랑 영어 버전이 하나 있어요. 와 정말 아니 왜? 아 이가 결이 정말 너무 여러분들 아까 그 멋있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보셨죠? 근데 이거 심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런 말들이 제 가치관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 말씀해 하나 주시죠. 네. 말을 해보자면 네 글자입니다. 폼생폼사예요. 아, 와 맞췄습니다 제가. 네, 폼생폼사고 이 가치관이 이제 사실 생기게 된 계기가 있나요? 게 계기라기보다는 좀 오래됐어요. 이게 제가 한 중학교 끝날 무렵 정도부터 사실 중이병이었군요. 여러분 이건 중이병 여러분들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아직 안 나온 거죠. 굉장히 좀 잘 세웠다라고도 이제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제 가치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아 맞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조금 잘못 해석하면 진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이병으로 해석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느낌 좀 근데 있죠. 그것보다는 제가 뭔가를 이제 하고 싶거나 해야 될 때 네. 이게 폼이 좀 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추진력이 좀 어마어마해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 네, 뭐 어떤 가치가 그냥 폼으로 연결이 돼요. 제가 보여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것도 뭐 그렇고 뭐 사실이죠. 보여지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고 제가 폼이 좀 나야 뭐라도 더 좀 잘할 자신감이 수 있을 것 생긴다. 같다. 네. 그러니까 아 중요해요 이거. 뭐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 직업을 얻게 되면 폼이 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있어요. 아, 가치관 진짜요? 하나로. 네. 동기부여가 좀 폼에서 나는군요. 네, 그게 간지가 난다. 그럼 난 해야 돼. 맞아요. 그러면 해야 그런 느낌. 되고 아 근데 그런 점에서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그 운동 이런 것도 사실 안 좋아하는데 네. 농구 이런 거 좀 폼 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또 농구를 또 하기도 했었고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대학 생활도 사실 이제 폼이 기반이었기 때문에 네. 이건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네. 진짜 레전드예요. 네. 폼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면은 좀 알맹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저한테 좀 깊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원동력이 존중합니다. 된다는 거지. 뭐 근데 되게 의외네요. 저는 좀 약간 내면적인 터칭이 있는 그런 가치관일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생각보다 본인이 살아온 전반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네. 말이었네요. 멋져서 한다. 아, 그쵸. 멋져야 되는 건 당연히 사실이죠. 아니,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너 실속이 너무 없지 않나? 자격증 취득했다니까.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쳐주시고. 사실 그 네. 자격증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진짜 폼이었어요. 저와 이제 상관이 없어진 자격증이에요. 아 그래요? 쓸 수는 있는데 이제 분야가 가는 좀 길에? 달라서 네. 여기 있는 게 어딥니까?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요? 저는 뭐 그 영어 버전은 얘기 안 해주시나요? 아 영어 버전 얘기할까요? 해주세요. 어디 한번 마음껏 비웃게. 아니 이거는 사실 내면적인 터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죠? 사실 이거 영어 발음하기도 사실 조금 아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냥 영문과도 잉글리시로 아닌데.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에도 좀 소개 맨날 이렇게 있는 아, 그래요? 문구이기도 한데 아니 이렇게 부끄러워할 거. 그냥 말로 하려고 당당하게 하니까. 하세요. 네, 이게 말로. 그 세 개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아니라 한 문장인데 이제 세 개 단어인데 그 imagine it, 네? design it, 네? execute it. 아. 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죠? 상상하고 디자인하고 실행해라. 어떻게 보면 삶의 그 단계를 조금 그렇네요. 집약해주는 뭘 이렇게 자꾸 적으면서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하세요, 정민 씨. 집약해주는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느 거를 할 때도 적용이 돼요. 뭘 하든. 네, 뭘 하든.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일단 저는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제 꿈을 꿔보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상황이 그림을 있다면, 그려보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디자인해라. 뭐 디자인이 뭐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좀 구체화를 시켜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네. 그 다음에 바로 실행해라. 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된다는 게 제 가치관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좀 뭘 도전하자고 할 때 이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디서 봤어요. 또 폼생폼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알기로는 이미지닛, 디자인닛까지는 봤는데 익스큐릿은 제가 생각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브랜드의 아, 뭐 어떤 그런 약간 그 거였던 것 광고에 같아요. 들어갈 만한 얘기인가요? 근데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한번 보긴 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이제 제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제게 된 겁니다. 또 가치관이니까 네. 만들 수 있는 거 좋네요. 네. 그래서- 아니 좀 전반적으로 무언가를 대할 때 나오는 아. 태도가 좀 가치관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렇네. 약간 도전이나 무슨 뭐 앞에 기로에 서 있을 때 결정하는 중요한 지금 생각해보면 방향성이 있네. 그죠. 이런 두 가지는 사실 뭐 제 또래 분들이거나 사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함부로 추천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폼생폼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3살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제가 풀만 3살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가치관 한번 추천을 드리긴 해요. 추천인가요? 완전. 아 진짜? 강추. 근데 원래 가치관이 추천할 수 있는 건가? 진짜 가치관 강추. 강추합니다. 가치관을 추천한답니다. 예. 시간 많이 들였는데 어떻게 가치관? 시간을 주신 거예요? 시간 저도 드린 얘기할 거죠. 거는 네. 맞습니다. 저는 약간 여기서 성문 씨는 좀 인생 전반이나 본인이 살아온 근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면 저도 원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문이 얘기에 좀 많이 공감을 하긴 해요. 뭘 하든 보여지는 게 멋있고 그걸로 통해서 내가 자신감을 얻는 일을 해야 좀 더 저희 둘 다 추진력이 나고 또 속도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즘 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25부터 전반적으로 모든 게 꺾여요. 제가 25인데 저는 요즘 가치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새기고 있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올해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좀 전반적으로 보면 완전 자유의 몸이거든요. 이제 제가 할 모든 게 저의 그냥 스펙이자 뭐 경험치가 되는 일들인데 그럼 내가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누구든 좀 성공이라고 하죠. 성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부터 하는 게 또 엄청 중요할 텐데 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저는 좀 영어 요딴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자성어가 있어요. 안빈닥터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굉장히 쉽고 쉬운 사자성어인데 다시 한번. 안빈낙도라고 합니다. 편안할 안자에 가난할 빈인가요? 맞습니다. 오. 가난할 빈에 즐거울 낙에 길 도자를 쓴 안빈낙도라는 이제 사자성어인데 이게 뭐냐면 저는 친구들이 다 이제 취준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직 학교를 다니거나 3개 중에 한 명이거든요. 친구의 그 유형 자체가. 저는 그 중에 좀 취준을 기반으로 둔 백수입니다. 이제는 좀 이제 팟캐스터라고 하나요, 이런 건? 캐스터? 팟캐스트? 팟캐스터? 어쨌든 네. 뭐 지금 또 새로운 수식어가 생겼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자유롭게 좀 하고 싶은 걸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는 돈을 위해서 취직을 한 걸 테고 또 뭐 본인 진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했을 텐데 안빈닥도라는 뜻 자체가 그 가난함을 뭐라고 하죠?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제가 뜻을 알았는데 그 이제 돈에 의해서 재물이나 돈에 의해서 이 논어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좀 정하지 말아라. 이제 가난함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본인이 찾을 길을 좀 제대로 알아라. 그러니까 공부나 덕을 쌓는 걸 기반으로 해라. 재물이나 자본적인 거를 좀 보지 말고 이런 걸 해라라는 뜻인데 안빈낙도라는 뜻이 길도자를 써서 본인이 가야 될 길 자체를 이게 좋네요. 이게 한자 풀이로만 보면 안이 이제 편안할 안자일 거고 맞습니다. 가난할 빈에 즐길 낙이 길도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재물에 관련된 거에서 조금 맞습니다. 경계를 풀어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지식인 찬스를 빌려보면은 안빈낙도라는 뜻 자체가 한자풀이로는 이제 가난을 편안히 여기고 도를 즐기라라는 얘기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물에 욕심을 버린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생활에서도 그에 구속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것을 일컫는 말. 여기서 돈이 이제 길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돈에 너무 움직이지 말고 그 안에서 너의 길을 알아서 찾아서 가라. 그쵸?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해라 라는 얘기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돈 같은 걸로 이제 덮여지지 말고 본질적인 걸 찾으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예, 궁금한 게 이 안빈낙도라는 이거를 이제 새기진 않아요. 근데 요즘 제가 이거는 제가 딱 벼랑간 생각이 든 사자성어고 이거 뜻이 약간 가난 그리고 또 재물에 관련된 비슷한 뜻이었던 것 같은데 하고 찾아보니까 요즘 제 마인드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제 생각상에서는 정말 무궁무진하다 생각하거든요. 갈 수 있는 길이. 근데 생각보다 이 대한민국의 체제나 전반적인 제 친구들의 성격은 선택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예, 빨리 준비를 해서 빨리 나아가야 한다. 워낙에 빨리빨리 문화가 많이 작용을 하니까. 그쵸.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친구들의 약간 급한 마음과 빨리 자리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안정적인 생각이 오히려 본질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가를 해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소름 돋는데요. 저도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생각한 그 가치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오, 방금 소름이 진짜로. 보셨죠? 이 재미없는 소름이. 좀 지금 이 시점에 저한테 좀 다가오는 게 왜냐면은 이 취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해서 돈을 벌 것인가가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일 텐데 자꾸 돈을 벌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 망쳐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걸 따라가기도 싫은 마음과 그렇다 해서 이렇게 가난하고 진짜 예술가처럼 제가 예술을 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뭔가 너무 무궁무진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추진되는 게 없으니까 근간은 잡아야 하지만 내가 이걸 어떤 거에 기준을 두고 잡을 것인가가 좀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요즘 저한테. 그래서 사실 저는 돈도 적당히 벌고 하고 싶은 것도 적당히 하는 사람이고 싶기 때문에 그게 제일 행복하죠. 돈이 중요한 가치긴 하지만 저한테 우선순위는 아니라서 약간 안빈낙도라는 사자성어가 좀 와닿지 않았나. 그렇게 현재 살고 계신가요? 그쵸, 가난하게 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안빈 자체는 맞아요. 제가 가난함을 좀 편안히 여겨요. 진짜요? 네, 삶에 있어서 제가 아직은 크게 책임져야 될 게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그걸로 최소한의 돈벌이는 돼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의 프라이드가 좀 있어야 돼. 폼생폼사랑 좀 비슷해요. 내가 뭐라고 벌 건데.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아까 전에 이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예술가처럼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사람은 예술가처럼 살아야 이게 건강하다라고 한 그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약간 예술가처럼 사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그림은 안 그릴 뿐이지. 아니에요. 전 예술에 이응자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삶을 약간 예술로 대하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지금 이 미디어 사업이나 전반적인 1인 미디어 뭐 많잖아요. 그렇죠. 늘어나는 컨텐츠와 이게 또 창의력이랑 아이디어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그런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예술성, 타고난 끼의 중요한 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주를 보러 갔는데 제 인생에 끼가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끼를 갖기에는 진짜 내가 이 일이 너무 좋아서 막 어디 서울역 같은 데 나가서 예술하고 이럴 수 있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이제 국어를 해서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할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양보를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해서 어느 정도 위치는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명예와 지위는 있어야 하고 근데 그 안에서 예술도 하고 싶다, 아이디어 있는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한테는 시험을 꼭 보라 하셨습니다, 공무원을. 그렇지만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는 공무원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공무원 너무 안 맞아 보이는데. 안 맞아요. 공무원도 진짜 맞는 사람이 해야 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느껴요. 좀 약간 저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돈이 중요한 가치는 저한테 아니지만
돈은 있어야 돼요. 아, 그럼요. 예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 또 퀄리티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처럼 노력형 예술가 노력형 예술가. 내지 약간 그런 태무 예술가는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노력형 이제 예술가. 네,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적당한 선에 돈을 버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뭐든. 그렇죠. 네. 노력형. 제가 뭐 엄청 많이 벌고 싶은 건 아니니까. 아, 저는 좀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약간 지금 가진 게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면 할수록 좀 저를 망치는 것 같아요. 아하. 지금은 가진 게 없을 수밖에 없는 시기고 내가 뭘 하면서 가지기 시작할까가 좀 제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그 나이 때는 어느 정도 나이 때가 돼야 얻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나이를 정해줄 수는 없고요. 25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지금 엄청 늦었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마지노선을 정하자면 30? 30이겠죠. 30 안에만 내가 좀 나아갈 길을 확실하게 찾으면 그 이후로부터는 노력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단계가 엄청 빠르게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제가 어떤 속도를 내는지도 달라진다 생각해요. 그렇죠. 하기 싫은 걸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빨리 취직을 해서 하는 것보다 뭐 어느 정도의 방황은 있을지언정 하고 싶은 게 확실히 정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성공하는 지름길은 방향이 더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맞습니다. 네. 방향. 저도 그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러니까 속도도 저는 내긴 하는데, 그러니까 방향이 설정이 되면 속도를 내는 편이긴 합니다. 맞아요. 무조건 그냥 가는 것보다. 뭐 어쨌든 이렇게 좀 가치관 얘기를 해봤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뭔가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런 거 공유하면 재밌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긴 그렇네요. 합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시간 빨리 갔어요. 한 40분 자, 된 것 뽑아보시죠. 뽑으시죠.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왜요? 야무지게 뽑으시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좀 주제가 되겠네요. 최근에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최근 내가 가장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것이라는 거. 주제입니다. 많아요. 여기 지금 꿈과 희망이 많은 청년들입니다. 자, 이 질문이 나왔고요. 좀 옆에 치워주시고. 뭐 선배님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저요? 이 질문 저 이거 좀 약간 포괄적이에요. 저는 삶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서 행복한 삶. 그쵸. 또 그런 느낌 좀 있어요. 저는 한 번 생각하면 좀 딥하게 하는 편이라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삶은 행복한 삶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밌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든지 비교군이 있어야 그 단어의 뜻이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가치 있는 만큼 또 이제 불행이 있어야 행복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만큼 그것도 맞지. 저는 하고 싶은 걸 다 해왔다고 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 하고 싶은 걸 해왔다라고 느끼려면 하기 싫은 걸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기 싫은 걸 해봐야지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겸손해질 수 있는 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비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를 시킬 수 있는 또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것 저 이것도 하고 싶긴 했어요. 이런 수다 떠는 게 좀 이렇게 방송으로 송출되는 것. 그리고 여기 잘 맞을 것 같았다니까. 한번. 저는 이 허세. 저는 사실 이게 뭐 제 지금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기도 해요. 하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안 좋다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게 사실 고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없어서 고민인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저처럼 너무 많아서 고민인 분들이 맞아요. 있을 거라고 저는 무조건 생각을 하는데 저도 좀 비슷한 계열이긴 이 해요. 문제점이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될 경우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좀 계획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건 없어.
물리적으로 안 되진 않아요, 사실. 그쵸, 어떻게 잘 끼워 맞추면 돼요. 어린 나이에 뭐 이렇게 잠도 잘 안 자도 되고 사실. 죄송한데 유재석도 잘 사는데 유재석도 다 해요. 아니 그래도 이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맞죠. 근데 뭐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좀 헷갈리는 게 제가 막 어떤 걸 하고 싶어서 막 알아보고 막 찾아봐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내가 그 짧은 시간에 느끼는 흥미인 건지 빨리 아니면- 이제 식을 그거인지 네. 아니면 이게 진짜 나한테 뭔가 맞아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다고 느껴지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저는 일단 하고 봅니다. 일단 하고 맞아요. 봐요. 일단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얘는. 네. 얘는 얘는 그래요, 진짜로. 왜냐면 이걸 하자고 제안한 것도 네네. 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고민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좀 느끼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그냥 해요? 시작을 해보고 나면은 이게 답이 정해지긴 나온다? 합니다. 네, 답이 나와요. 제가 찐으로 좋아하는 거, 그리고 가짜로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잠깐의 흥미로 네, 지나갈 것. 지나갈 것, 이런 것도 좀 추려지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네. 이거를 저 혼자 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하다가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였구나 하고 그냥 쓱 접으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쵸, 맞아요. 저도 그냥 조금 성장하고 끝입니다. 경험치 쌓는 네.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하게 된다. 피해자를 만드는 거죠. 네. 피해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꼬꼬무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문이가 뭘 하자고 한 거야. 진짜? 이게 같이 하게 되는 순간 그쵸, 이거는 발을 못 빼죠. 발을 못 왜냐면 빼요. 책임감이 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 이 말이신가요? 어렵죠. 그래서 섣불리 이제 사람이랑 같이 하려고 하지는 않긴 하거든요, 제가. 근데 약간 그럼 누구랑 할 때 머릿속으로 조졌는데? 하면은 못 멈추잖아요. 근데 뭐 멈춰야 되면 멈추긴 하겠죠. 그쵸. 둘 다 그런 판단이 나오면 멈추겠지만. 근데 이제 혼자서 할 거라면 일단 실행하고 보는데 그 같이 만약에 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먼저 실행을 해봅니다. 이게 실제로 스쳐 지나가는 오. 바람인지 아닌지를 좋은 방식인데요? 테스트를 좀 해봐요, 사실. 그래서 이거 팟캐스트도 제가 좀 어느 정도 실험을 혼자서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안을 한 거긴 합니다. 팟캐스트를 해보셨다고요? 네, 경험이 조금 있긴 하죠. 네, 생각보다 많은데 혼자 떠드는 거였어요.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같이 얘기하면 시간도 금방 가고. 그러니까 광대를 데려온 거죠. 이 친구의 입장에서 광대 필요하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하는 것도 지금 선배님이랑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친구랑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있고. 그쵸, 하시잖아요. 네. 저도 알아요. 항상 많이 이렇게 떠들고 다녀서 네. 마케팅에 아주 그냥 이게 이제 최선을 다합니다. 발품 파는 마케팅 초반에는 그렇게 근데 하는데 해야지, 어떡해.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혼자서 그냥 조용히 하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다. 또 이제 뭐 한 두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이제 혼자 해보는 것도 결국 많을 거란 얘긴데 네네. 거기서 오는 단점이 따로 없으면 그대로 밀고 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까 어떤 게 고민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일단은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다들 맞아요. 그렇죠.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게 진짜 예술가의 삶인 거예요.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그러네. 거. 나 예술가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카페도 사실 좀 변태적으로 골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나마 알바 중에서 커피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카페 알바만 하고요. 무섭다 좀. 집착하는 거 아니야, 집착? 제가 좋아하는 그 인테리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기준 확고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다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로 다 채우겠다 내 삶을 이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카페로 하는데 그 외에도 제가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쵸. 네.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원래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룰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점점 이제 줄어들죠, 이제 할 수 있는 폭이. 타협이 돼요. 타협. 네, 골라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걸 좋아하는 게 맞는 걸까?
아, 돈이랑 시간이 없으니까 아 내가 얘를 좋아하나? 마음을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기 시작해. 나 자체를. 스스로 내가 진짜 행복해하고 재밌어했던 거고 하고 싶어했던 거였는데 단순히 그 생계 유지 때문에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좀 미뤄도 되지 않나? 이거는 좀 이걸로 아니 근데 대체를. 저는 그게 되게 확실하다고 느끼는 게 애초에 돈 시간 내가 열심히 번 돈 내가 좀 땀 흘려서 만든 어느 일부의 자본 그게 들어갈 때 아깝지 않은 일을 해야지 당연히 그게 정답이죠. 그쵸. 이게 돈이 진짜 무섭습니다. 사람이 이게 그쵸, 무섭죠. 뭐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건 당연히 20대 초반에는 좋은 태도라고는 보지만 사람이 그걸 왜 다 아는데 못할까요? 당연히 이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안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살지를 결정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돈이나 시간을 다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이 정도 돈을 태울 만한 가치 있는 일인가가 되게 모순이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돈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일은 웬만하면 포기해도 되는 일이 맞습니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지 않을까요? 네. 저도 성문 씨가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어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돈벌이 수단이나 아니면 내가 진짜 그냥 본질적으로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걸 고를 때도 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넣는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 가치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바는 무조건 돈 많이 주는 거 합니다. 저는 돈이 기준이에요. 지금 보니까 내가 돈 미세였던 거야. 왜냐면 돈이 많아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많이 돈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금융치료라고 하죠. 돈 벌면서 힘들었는데 돈 쓰면서 행복해진다. 그리고 그거의 반복이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이제 성문 씨는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전 시급세면 가는 레전드 일꾼 마인드. 가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 카페 알바를 나 카페 알바 좋아하네? 네. 라고 생각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아 그래요? 그러면 좋은 성장이라고 발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 저도 시급 높은 데 갔고, 그러니까 시급이 이상하게 높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갈비집이었는데 얼마인데? 아 내가 시세 지금 딱 파악해줄게. 그때가 이제 15,000원. 15,000원. 높죠? 높은데? 그렇죠. 꽤 높죠. 서빙? 서빙, 뭐 설거지, 뭐 이런 것 등등인데 갈비집 15,000원? 뭐 15,000원 치고는 너무 쉬운 거야, 일이. 그러니까 약간 좀 더러워지고 이런 거 있긴 해요. 약간. 평생 직장인데? 그래서 거기 알바하시는 분들이 그냥 저랑 같은 또래인데 4년 동안 거기서 알바를 하신 그러면 분들이 좋다는 있으시고, 뜻이에요. 사장님도 좋으시고 마인드가 일단 사장님이 깨끗해. 일한 만큼 주겠다. 약간 이런. 거기 어디죠? 제가 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근데 거기를 하다가 뭔가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시간이 죽는 느낌. 이거 돈은 버는데. 그쵸. 시간을 태워서 돈 버는 느낌. 네, 그래서 저는 돈보다 지금 당장은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쵸. 당연히 위주이기 취향 때문에 따라서. 좋아하는 카페 알바를 이제 다 지원해봐서 몇 군데 이제 붙어가지고 카페를. 면접을 봤는데 저도 면접을 봤습니다. 여기가 본인 입장. 내가 근로자로 가는데 여기 카페 괜찮나? 여기 뭐 이런 건 잘 돼 있나요? 원두는 뭐 쓰시죠? 내가 사장이고 넌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커피를 좀 진심으로 대하는가에 그걸 좀 초점을 맞춰서 스캔을 쫙 합니다. 사람 위에 커피 있다. 그럼요. 머신 보면 파악이 돼요. 또 이렇게 아는 것도 장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그게 있고, 근데 선배님은 하고 싶은 게 많으세요? 저는 약간 좀 이게 제가 타협이 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실현으로 넘기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허들이 높아졌다라는 느낌은 들죠. 하고 싶은 건 정말 많고 저도 여러 경험 쌓는 게 무조건 1순위라고 여기는 사람인데 생각보다 세상이 허들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랑 노력해야 할 수 있는 게 또 나눠져 있잖아요. 뭐 매일 산책하고 뭐 책 읽고 이런 거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돈을 써서 어떤 경험을 취하고 돈을 벌러 가거나 돈을 쓰러 가거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안 빈낙도한 삶을 살려면요 가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가난을 받아들이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요 하고 싶은 게 점점
사그라듭니다. 아니 저는 이게 옛날에는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체력이 점점 아, 예? 아? 저는 아직 못 느껴요. 아까 신중해지는 거죠. 신중해진다. 왜냐 내가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체력이 많이 주니까 정말 육각형으로 맞는 걸 찾고 싶다는 생각이 무조건 들어요. 이게 좀 완벽주의이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좀 그러네요. 함정 같은 마인드인데 저도 최소치와 최대치를 잡아놓긴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좀 성문이 같은 마인드였다면 실제로 저도 정말 많이 했어요. 20살, 22살, 3살 때는 실제로 많이 했고 그거를 뭔가 노력으로 이뤄냈을 때 성취감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성문이랑 만났던 학생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나중에도 무슨 일을 대할 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거기서 좀 나온 거지 않을까. 노력해서 얻는 성취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더 난이도가 센 도전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제 나이대를 기준으로 삶으면 취준이 되다 보니까 좀 가치 있는 노력을 하고 싶고 그 가치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저한테 정말 좋은 거였으면 하는 느낌이죠. 근데 이거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 나이 많으신 20대 미친 사람 아니에요? 20대 중후반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는 건 좋다. 근데 많이 하다 보면 너가 스스로 세상과 타협을 해서 맞아요. 취업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게 철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난 지금 내가 다 하고 그러니까, 싶은데. 너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너 뭔데? 나 진짜 다 하고, 나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30살까지. 절대 안 돼요. 아니, 절대 못 60살까지. 60살까지. 여기 커피 괜찮나? 막 훈수하고 다니고. 그럼요. 돈 좀 모으면 거기 인수해가지고 망하고. 그러니까 돈을 못 모은다고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되겠지.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이제 확실히 그건 있죠. 저도 약간 이건 비슷한 것 같은 게 어떤 일을 해서 버는 돈인가에 대해서 가치가 달라져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게 되는 게 무조건 현실이고요. 어렵게 번 돈은 제가 정말 가치 있고 투자하고 싶은 곳에 투자하게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취준을 하면서 알바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제가 취업을 해서 버는 돈은 그동안 벌었던 돈 중에 가장 가치 있고 달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번 첫 월급, 뭐 첫 급여. 그러니까 약간 돈은 어차피 똑같은데 의미 부여가 다른 거죠. 그거에서 저는 이제 성장을 하면서 어떤 데 돈을 쓰냐에 따라 내가 이제 내 스펙적으로 돈을 쌓는가, 뭐 자기 개발이 있겠죠. 아니면은 내 힐링을 취할 수단에 돈을 쓰는가가 좀 삶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은데 워라밸을 많이 추구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MZ인가요? 이제 최근에 안성재 셰프가 어떤 예술적인 거나 뭐 전문적인 프로가 좀 중요한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워라밸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되게 논란이 있었던 논란이라기보다는 이슈가 있었던 어떻게 보면 또 업계에 탑을 찍으신 분이 하는 얘기니까 쉽게 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저도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저는 워라밸이라고 말을 외치는 이유는 은연중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워라밸 필요한 일을 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워라밸처럼 그러니까 워라고도 안 느껴지거든요. 일을 많이 해도.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그냥 나중에 제가 워라밸을 안 헤쳐도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일을 잡아도 재밌는 거. 공감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이 신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성재 셰프님이 한 이제 말에도 되게 뼈가 있지만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삶의 또 방향이 될 수 있고 혹은 또 되게 요즘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노력은 배신 안 한다 하거든요, 저도. 간절한 사람이 결국 이겨요, 사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간절. 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좀 능력이 나보다 높고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높겠죠. 전반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근데 내가 이거 하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간절하고 노력할 마음이 정말 크면 보통 그걸 가져옵니다. 네. 그걸 대하는 게 좀 기준이 확고해야지 실패할 가능성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성문 씨가 말한 것처럼 점점 타협해 나가는 제가 뭔가 뭐 아쉽거나 돈이나 시간에 많이 이제 좀 제약을 받는 게 싫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당연한 순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많은 사람도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생각보다 불행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신중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그 돈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의미부여가 다르기 때문에 예. 같은 돈을 이제 뭐 일회성으로 좀 그냥 술을 먹거나 이런 곳에 태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같은 돈을 뭐 그 이후의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무조건 존재할 거고, 같은 돈을 어떻게 쓰냐가 결국 미래의 돈의 이제 금액을 정한다고 생각은 하고,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돈이랑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다, 이게 좀 아쉬운 것 같다라고 느끼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면 이거죠. 내가 이제 진짜 좀 지지대로 삼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일이구나. 이건 많아도 돼요. 한 6개는 가지고 있어도 돼요. 내가 흥미있는 주제들을. 근데 이거 어떤 거에 스탯을 높일지가 이제 그쵸. 그 기간이죠. 맞아요. 그게 네. 필요하기는 합니다. 약간 그 과정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거를 내가 에너지를 좀 더 쏟아야 될까라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몇 가지는 크게 에너지가 안 드는 거기도 합니다. 뭐 돈도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으면 돈이 좋은 있을 수 거죠. 없으니까. 저는 이게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돈이 안 들면 저는 죽을 때까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 혹은 내가 좀 부담 없게 할 수 있는 일에서 행복을 찾는 과정이 결국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그냥 끊어버리네요.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끝낼게요. 좋은 상태인가 봐요. 사실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거 뭘 얘기했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은 좀 저희의 케미나 이제 좀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딥한 얘기를 다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딥하게 얘기할 줄 몰랐나요? 뭐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할 줄 몰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좋다는 네. 얘기입니다. 좋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지만 네. 뭐 결국 찾아나가는 과정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된 이제 키워드긴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이렇게 잘 도움이 되셔야 되나? 지금 저와 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0대 초반인가 이 정도면? 만으로 23세긴 하거든요. 제가. 저는 초반, 중반이신 분들, 저희랑 같은 주제로 공감하시고 같은 주제로 기뻐하시고 같은 주제로 슬퍼하시길 교회인가요?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희들의 뼈 있지만 뼈 없는 여러 답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그만큼 힘 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의 대화가 좀 즐거우셨으면 그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마치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짱! 꺼 이제. 오케이.